반갑습니다. 차트보로 김군입니다. 스토캐스틱 5번째 강의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모멘텀 지표의 꽃이라고 불리는 다이버전스를 공부해 볼 거고요. 이동평균선의 배열에다가 이 스토캐스틱을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다이버전스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다이버전스가 뭐죠? 가격과 보조지표 간의 괴리죠. 일반적으로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고 가격의 고점은 올라가고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오는 이런 다이버전스를 우리는 일반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과장된 다이버전스, 이 그림은 일반된 다이버전스하고 맥락이 같아요. 근데 히든 다이버전스가 조금 다른데 가격의 저점은 올라가고 보조지표의 저점은 내려가는 이런 이제 일반 다이버전스하고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히든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그리고 왜 반전의 신호로서 사용되는지 이런 개념들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이꼬르 그냥 반전 신호다 하고 그냥 잡는 거예요. 반전 신호라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트레이딩에 있어서. 우리는 이 지표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왜 반전과 지속의 신호로 활용이 되는 건지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다이버전스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차트브로 영상 중에 트러스트 풀백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과 되돌림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승하죠. 근데 이 되돌림이 이전보다 깊어지는 순간 하락폭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지표도 내려와요. 그런데 이 되돌림이 깊어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서 고점을 약간 높였다가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요. 이게 후행하는 이평선이다 보니까 뒤늦게 적응을 못하고 요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러한 형태가 하락 다이버전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반전 신호를 나타낸다. 다이버전스는 반전 신호를 나타낸다는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되돌림이 이전보다 깊어지죠. 하락분이 늘어났어요. 자, 두 번째로 상승분이 줄어들었어요. 이전 고점에 비해서. 이전 상승분에 비해서 고점 돌파에 상승분이 줄어들었죠. 자, 세 번째로 이 고점을 만들면서 여기에 유동성이 생기잖아요. 우리 채널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동성을 수입하는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주문이 쌓여 있으니까 돌파롱 잡아먹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근거들로 인해서 이제 일반 다이버전스는 반전을 의미하는 신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 원리만 알면 굳이 보조지표로 볼 필요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승과 되돌림의 정도를 매번 자대고 그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비교적 보기 쉬운 보조지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브가 항상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기는 상황들, 지저분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상승이 발생을 하다가 위로 기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표의 형성 원리 그 자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원리로 올라가고 어떤 원리로 지표가 내려오는지. 자, 파동을 이쁘게 그려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이쁘게 보여줄 때도 있지만 이 보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토캐스틱의 모양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스토캐스틱의 원리가 캔들을 뭉텅이로 기준 잡아서 현재 가격의 위치를 산출하는 거였죠. 자, 이게 지금 20, 12, 12 대파동이에요. 20, 12, 12는 20개 캔들을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산출한다. 그럼 지금 봅시다. 여기가 20개 캔들 중에 고점이고요. 여기가 20개 캔들 중에 저점이에요. 자, 이 범위를 기준해서 현재 종가 위치 어디죠? 한 중간쯤 되죠. 자, 근데 우측으로 한 칸 이동했어요. 가격 캔들이 하나 더 생성됐어요. 자, 보면은 고점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현 위치가 어디죠? 꼭다리죠. 자, 그러면은 패스트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거예요. 지표가. 그러더니 한 칸 더 가니까 기준을 잡는 고점이 또 다시 높아지죠. 범위가 넓어지고요. 다시 종가 위치가 보면은 또 그래도 위에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비교적 되게 늦게 내려오죠. 늦게 올라오죠. 얘가 12개를 이평해 놓은 이평선이잖아요. 그래서 패스트는 여쯤 있을 거고 얘는 천천히 뒤늦게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준이었는데 그리고 가격도 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격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범위가 이렇게 잡혀요. 이 범위에서 고점은 어디죠? 여기고요. 이 범위에서 저점은 어디죠? 여기죠. 자, 현재 위치 어디죠?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도 중간인데 이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조금만 내려와도 스토캐스틱이 훅 내려가겠죠. 근데 또 슬로우니까 이평한 슬로우니까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횡보의 범위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면서 가격이 우측으로 계속 밀리거나 또 아래로 밀리면은 스토캐스틱도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측에 비슷한 예시를 또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쭉 올라오죠. 근데 이번에는 위로 기어요. 위로 기어요. 자, 보니까 어떻죠? 내려오긴 내려와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명확하게 다르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과연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는 옆으로 밀리다가 이렇게 아래로 밀렸고요. 얘는 상승 후에 위로 밀리고 있어요. 얘가 지금 가격이 추세가 꺾이려면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린다는 거예요. 이 중심선이 뭐였죠? 이 50선이 추세에 대한 임계점이라고 했었죠. 기준선이랑 다를 게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얘가 지금 기준선이 이렇게 떠 있다고 보면은 얘는 이미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빠진 상태인 거예요. 얘는 위에서 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이 뭐죠? 와이코프의 시장 구조 모식도예요.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면서 가장 헷갈려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상승이 발생을 하는데 보합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게 이 보합 구간이 추가 상승을 위한 재축적 구간인지 아니면은 하락 반전을 위한 분배의 구간인지 이거를 굉장히 혼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이 제대로 볼 줄 알면은 이 분배와 재축적에 대한 어느 정도 확률적인 구분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차트를 들어와 보면요. 얘는 분배일 확률이 높고 하락 반전을 위한 분배일 확률이 높고 이 구간은
추가 상승을 위한 재축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이 스토캐스틱도 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거의 다 소파동이 임계점 아래에서 놀고 이 구간은 임계점 위에서 놀죠. 다시 다이버전스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히든 다이버전스를 한번 봅시다. 히든 다이버전스의 형성 원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지금 3시간 봉인데 여기 보면 저점은 올라오고 지표의 저점은 내려왔죠. 스토캐스틱이 이 범위를 기준해서 이 저점은 요 정도 수준이었다. 이 범위를 고려해서 이 저점은 요 정도 수준이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상승 반전 신호죠? 이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격. 스토캐스틱이 볼벤 %B 지표랑 거의 일맥상통한다 그랬죠? 이게 현 시점에서 정통적으로 판단하는 평균 가치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어요. 보통 정통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이평선으로 이제 이평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변동성의 상태에 따라서 상단과 하단의 싸고 비싼 가격 수준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측의 상태에서는 이제 좌측의 저점보다 가격은 이제 적게 내려왔지만 현 시점에서 적정 가격 이 수준에서 아래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수준에서는 이 높은 저점이 과매도된 싼 가격이다 이거죠. 과매도된 싼 가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와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의 형성 원리는 다 알았고요. 두 번째로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예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파동 규모의 파악이에요. 이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일봉이 가격이 쏟고 있는데 15분에서 다이버전스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추세를 역행하는 제일 어리석은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파동 규모에 맞는 다이버전스를 찾았다고 해서 트레이딩 신호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 추세가 이렇게 강할 때는요. 규모에 맞는 다이버가 걸리면은 이렇게 걸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반전되는 경우보다는 옆으로 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다이버전스 걸려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쏟는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반전됐나요? 아니죠. 어떻게 됐죠? 옆으로 기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다이버가 걸려 있는데 옆으로 돌잖아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컨펌 냈다고 롱을 이제 따라 붙으면은 이제 이 되돌림에 꼭다리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박스권의 꼭다리. 마지막으로 추세 방향에 맞춰서 다이버전스를 쓰는 거예요. 뭐 좋은 예시들을 한번 본다면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여기 작은 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 걸렸겠죠. 조정의 저점에서 다이버전스를 잡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상승을 쉽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여기를 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고통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음 차트를 한번 또 보면요.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걸리는 다이버전스. 추세 방향으로 쓰는 거죠. 그럼 쉽게 먹죠. 결국 이 결론은요. 일반 다이버든 다 히든 다이버든 전부 다 추세가 우선이고 추세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이런 이평선의 배열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시면 확실히 큰 추세에 대한 이제 역추세보다 이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의 배열과 스토캐스틱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제가 공식처럼 한 가지만 조건을 걸어 볼게요. 정배열에서 이평선 정배열에서 외바닥으로도 크게 오를 수 있다. 정배열에서 상승을 멈추거나 하락을 보려면 최소한 규모에 맞는 하락 다이버전스 혹은 많이 낮아진 쌍봉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역배열 이 상태에서는 정배열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 조건들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요. 배열이 만들어지면은 추세가 한파동 진행됐다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추세 방향으로 작은 힘으로도 쭉쭉 치고 올라가고 추세를 꺾으려면은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 거스르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는 차트는 일봉 차트예요. 여기 역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외봉으로 떨어지고 또 외봉으로 쿵 찍죠. 정배열의 상황 한번 봐볼게요. 정배열을 만들어지고 외바닥으로 슉 올라가고 외바닥으로 슉 올라가고 외바닥으로 슉 올라가죠. 자, 근데 여기서 꺾이는 과정은 어떤가요? 다이버전스 한번 걸리고 비비적 되다가 다이버전스 한번 더 걸리고 점점 완만해지면서 하락으로 추세가 돌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차트를 한번 봐봅시다. 2일 차트고 여기서 정배열이 갖춰져 있죠. 대파동은 과매수에 깊게 빠져 있다가 중파동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과매수에 빠져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추세가 힘이 좋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정배열에 추세가 진행 중인데 최소한 이 규모에서 이 추세가 꺾이려면은 이 규모에서 발생하는 다이버전스 정도까지는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매수의 우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고점이 어딘지 조정이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시간에 눌림목 매수 자리를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평선을 30분, 3시간, 일봉 이렇게 단적으로 뭐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해서 보자 구분했었고 이번 영상에서 다이버전스를 상승의 눌림목을 잡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이제 배열과 스토캐스틱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기본 베이스를 좀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시간의 정배열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30분, 이 단기 이평이 30분의 장기 이평이겠죠? 30분의 차트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꼬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단기 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를 찾는 거예요.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에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규모의 상승 추세에 기대 가지고 추세에 대한 단기 규모의 조정 저점을 잡는다는 말이 되겠죠. 이 매수를 언제까지 찾죠? 이 3시간 중규모, 뭐 3시간, 6시간 이런 데서 하락 반전 신호를 보여줄 때까지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뭐 다른 상황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 이 다이버전스와 배열 연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조금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요. 스토캐스틱 세 가지의 관계성과 이동평균선의 연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가지고 공부해 볼 예정이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